3-1번 펴주시면 되고요. 1-1번이시고 3-1번. 네. 저를 무시하시는. 네. 3-1번이고 별표를 잘 야무지게 쳐놓으셨죠. 그래서 3-1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나 뭐 참거짓 문제 중에서 뭐 사람들 등장하고 뭐 2명 거짓이다? 그럼 저도 안 풀거든요. 그런 문제를 유일하게 풀 수 있는 거는 선지를 대입할 수 있을 때 거짓말한 2명은 누구인가? 1번 A, B, 2번 A, C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대입하면 되긴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한 명 거짓 정도는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2명 거짓은 다 못 풀어요. 오히려 풀면은 손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신 한 명 거짓까지는 풀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의 정말 중요한 논리적인 힌트는 항상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이 발문의 마지막 묻는 것입니다. 그냥 옳지 않은 게 아니고 항상 옳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항상 틀린 거. 이걸 지금 찾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찾아야 되는 거. 두 번째, 항상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세 번째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옳지 않은 것을 찾을 때요, 옳지 않은 것만 고려하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옳지 않다는 거는 뭔가 케이스가 하나가 아닐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뭐 2개의 케이스가 있어야지만 항상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면 옳지 않다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면은 2개, 3개 정도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모든 케이스에서 항상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거는 힘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로 한 번이라도 옳은 적이 있는 것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될 거예요. 한 번이라도 옳은 적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좀 어렵거나 잘 안 풀리거나 뭔가 탁탁 막힌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방법에서 딱 풀어 나가야 되는 방법은 명확하게 선지를 대입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선지를 대입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거예요. 뭐 주관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우리는 객관식 푸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자, 가나다라 정보 정도만 확인하시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가나다라를 시작할 건데요. 그럼 선지 중에서 어떤 걸 대입할까라고 할 때 선지가 똑같이 생기진 않았죠. 그럼 선지 중에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대입하는 게 편해요. 왜냐면은 1번이나 2번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대입하기. 그래서 3번이나 4번 이런 것들을 대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번을 대입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순서상 나가 중국어가 있을 경우 다는 한국어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넷 중에 한 로봇은 거짓을 말해야 돼요. 그럼 나는 중국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다는 일본어나 영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한국어나 중국어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가랑 라 둘 중에서 거짓을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왜냐면 나랑 다는 현재 참을 말했으니까요. 그럼 가와 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영어랑 일본어가 있고요. 일본어, 영어 이렇게 해주시면은 참 거짓 이렇게 나오겠죠. 즉 우리는 3번 선지를 이용해서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의 로봇이 거짓말을 하고요, 가가 거짓말하고 나다라는 참을 말하는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만들었죠.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3번은 참이다. 3번은 한 번, 지금 이 첫 번째 케이스 1에서는 3번은 참이다. 그럼 3번은 한 번이라도 참이다,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케이스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 케이스의 내용은 다 통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이 순서의 케이스가 허용이 되는 케이스고 정상적인 케이스고, 그럼 이걸로 또 다른 선지를 없애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선지, 다는 일본어 기능 없는 거 맞죠? 그래서 참이 되는 거고 한 번이라도 참이 되는 거고 답은 아니다. 2번, 가는 한국어 기능이 없다고 했죠. 가 지금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영어 기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지금 1번 케이스에서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참이 됐으니까 2번도 속어. 5번, 가는 영어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중국어 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 영어 기능 있죠? 그러니까 5번도 한 번이라도 참.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지 대입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미로를 가야 되죠. 미로를 통과한다고 했을 때 입구부터 출구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 미로 통과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막다른 길 나오면은 또 돌아가죠. 갈림길까지 돌아갔다가 또 가요. 또 갈림길이 막다른 길이에 또 돌아가요.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선지를 대입하는 거는 그냥 벽을 뚫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가면 장땡이죠. 그래서 벽을 뚫고 미로를 빠져나가는 방법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선지 대입법이다. 대신 선지를 대입할 때는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선지를 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복잡하죠? 안 풀고 싶죠? 안 푸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랑은 같이 풀면서 어떤 방식으로 풀고 그리고 풀었을 때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6명이 있는데 2명은 갓팀, 1명은 나팀, 3명은 다팀이다. 갓팀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리고 갓팀은 모두 거짓을 말하고 나팀은 진실 또는 거짓, 그 다음 다팀은 모두 진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옳지 않은 것은 또 물어봤죠. 그럼 우리가 A, B, C, D, EF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다 팀으로 우리가 딱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요, 선지 중에서 무엇을 대입해야 될까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아무거나 대입하면 또 미궁으로 빠지겠죠. 근데 가장 많은 정보 혹은 또 추가적으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번 A는 거짓을 말한다. A 나 팀이에요, 다 팀이에요? 모르죠? 대입하면 안 돼요. 이건 오히려 대입했을 때도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B는 다팀이다. 다팀 진실 연관이 되잖아요. 2번이 1번보다 훨씬 대입할 만하겠죠. F 3번 진실을 말한다. 잠깐만요. 1번에 A 거짓말하면은 가, 나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 3번은 나다 둘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시 않다 대입하지 말자. 그 다음에 4번 C는 가팀의 팀원이 아니다. 나다 구분 안 돼요. 5번 D는 나팀이 아니다. 가다 구분 안 돼요. 즉 구분되는 건 유일하게 2번입니다. 이 정도면은 출제자가 2번을 제발 대입해 주세요. 2번이 길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2번을 대입해 줘야 되겠죠. 2번 대입해 봅시다. 자, 2번 B는 다팀이고 진실이죠. 그럼 B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F는 나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F는 나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나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 분류. 근데 나팀이란 사실 자체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진실인 거 하나, 거짓인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팀은 확정입니다. B는 확정입니다. 2번을 대입했으니까. 근데 F가 나팀이라고 말했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케이스 분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F가요 진실을 말했다 치면은 A가 소속된 팀이 실수를 하였습니다 돼 있죠. A 무슨 팀이에요? 가팀. 가팀은 무조건 거짓 물어보죠. 그럼 A 나와 C팀은 같은 팀이 아닙니다. C는 같은 팀이란 소리죠. C도 가팀 거짓. 근데 이제 가팀 2명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D랑 E는 다팀 나오겠죠. 다팀이 3명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론으로 나온 게 D와 E가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진실을 말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실을 말한다면은 모든 조건 부합하니까 하나의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D 보면은 나와 E는 같은 팀입니다. 맞죠? E는 나와 B는 같은 팀입니다. 또 맞아요. 즉 지금 1번 케이스로 인정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 선지 옳은 선지 한 번이라도 했으니까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B는 거짓을 말한다. 지금 거짓 말하고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옳았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아니죠. F는 진실을 말한다 라는 거 일단은 한 번이라도 옳았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C는 갓팀의 팀원이 아니다. 갓팀 팀원이죠. 그럼 일단은 4번은 답의 후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D는 나 팀의 팀원이 아니다. 이것도 맞죠. 그러면은 1번 케이스로 답을 못 낸 상황인 거예요. 1번 케이스를 통해서 1, 2, 3번은 모두 한 번이라도 옳았기 때문에 1번 케이스에서 옳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옳고 답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에 4번과 5번은 1번 케이스에서 둘 다 맞죠.
둘 다 맞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건 아는데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서 해결하겠습니까? 2번 케이스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 근데 이번 케이스를 하기 싫으면요 4, 5번 찍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은 또 풀고 가봅시다. 자, F가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F가 거짓을 말하면 A가 소속된 팀이 실수를 안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거, A는 나 팀일까요? 다 팀일까요? 가 팀은 아니잖아요. 나일까요? 다일까요? F가 나잖아요. 나는 한 명이고 무조건 다 팀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 기본적인 조건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A는 다 팀입니다. 진실만 말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와 C는 같은 팀이 아닙니다. 그럼 C는 다 팀 아니잖아요. C 무슨 팀이겠어요? C에 나 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 팀이죠. 그쵸? 가 팀이니까 거짓을 말하고요. 팀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만 보면은 일단 4번이 또 답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케이스가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5번도 한번 확인해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팀 E는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E는 참을 말해야 되겠죠? E는 다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D가 가팀 나오겠죠? 잠깐만요. 가가. E가 다팀. E는 잠깐만. C는 E를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E는 참을 말하고 있다. E는 참을 말하고 있고 나와 B는 같은 팀이고 나와 E는 같은 팀입니다. C는 같은 팀의 팀원이 아니다. 거짓. 그럼 지금도 4번, 5번을 걸을 수가 없죠. 걸을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고 팀의 팀원이다. 잠깐만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3-3번 한번 볼까요? 이것도 어려워 보이죠? 앞 페이지랑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근데 앞 페이지처럼 풀면 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3-1번, 3-2번 전부 다 한 가지 케이스로만 다 없애버렸죠. 5개 중에 4개를 없앴기 때문에 또 답이 나왔고요. 그럼 3-3번 한번 봅시다. 2명 일요일에 출근을 했고요. 출근한 2명 중 1명은 퇴근하기 전에 고객을 만났고 한 가지 또는 2가지 진술하고 있는데 출근한 사람은 거짓, 일요일에 출근해서 열받았나 봐요. 그럼 출근하지 않은 사람은 진실로 말하고 있을 때 항상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A, B, C, D, E, F까지 일요일에 간 사람은 거짓, 출근 안 하면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도 처음에 접근하기 힘드니까 항상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몇 번을 대입하는 게 좋을까요? 1번 E는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2번 B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것도 뭐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말하고 있고 3번 출근하고 고객을 만난 사람은 F다. 그 다음에 D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 C는 일요일 출근했지만 퇴근하기 전에 고객을 만나지는 않았다 라고 돼 있어요. 참, 진실, 거짓.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은데 대신에 2번 선지 B 있잖아요. B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또 B는 나는 일요일 출근하지 않았어. 끝이잖아요. 뭔가 더 뻗어나갈 게 없죠. 이런 건 대입해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뻗어나가서 연관짓고 할 수 있어야지만 좀 충분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거짓을 말하고 있다. 우리 3번 한번 대입해 볼까요? 일요일에 출근을 한 뒤 퇴근하기 전에 고객을 만난 사람은 F다. 그럼 F는 거짓 말하고 있는 사람이죠. F가 뭐라고 했습니까? D는 일요일 출근했고 퇴근하기 전에 고객도 만났어 라고 했으면 D는 일요일에 출근 안 했죠. 그럼 D는 참 말하고 있는 사람이고 일요일 안 했습니다. 그럼 뒤에 봅시다. E는 진실 말하고 있고 F는 거짓을 말하고 있고 맞죠? 그 다음에 A는 일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 그럼 A도 참이죠.
D도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았어. 됐고요. A 한번 가볼게요. C는 일요일에 출근을 했지만 퇴근하기 전에 고객을 만나진 않았어. 그러면은 거짓 일요일 출근했고 고객은 안 만났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B는 참이 돼야 되는 거죠. 참이 되는데 지가 일요일에 출근 안 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케이스 1번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시 한번 순서를 가져가면요. 자, 순서 우리 3번 선지 대입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F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F가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D로 갔죠. D에서 말하는 것, 그 다음에 E로 갔고요. E의 진술을 통해서 A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A의 진술 C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C로 갔어요. 그 다음 B는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남은 거니까 무조건 참이 나와야 된다. 일요일에 출근 안 해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3번이 다 해결됐으니까 3번은 뭐다? 참이다. 한 번이라도 참이니까 답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B도 지금 진실 말했죠. 2번도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1번. E는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았죠. 그래서 1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D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 D 참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는 있다. 그 다음 5번 봅시다. C는 일요일에 출근했지만 퇴근하기 전에 고객을 만나지는 않았다. 이것도 참 맞죠. 출근했는데 고객을 안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5번도 소거되고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세 문제 다 이렇게 한 가지 케이스만으로도 다 풀리거든요. 물론 한 가지 케이스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케이스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대입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또 두 번째 케이스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 수는 있고요. 이런 문제 뭐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대입을 통해서 객관식 풀고 있으니까 대입을 통해서 조금은 더 간단하게 풀 수는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음번에는 푸는 연습 그리고 각자 풀이를 한번 교환하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6번으로 가봅시다. 6번. 자, 6-1번 표 그리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표는요 어떻게 그리냐? 아까 우리 A, B, C, D, F를 할 때 표를 그리진 않았죠. 왜냐면 A, B, C, D, F 그 다음에 뭐 맞는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 정도만 판단했기 때문에 표를 그릴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면 표를 그리는 건 언제 그려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 요소들의 숫자가 많을 때, 즉 지금 가나다라 4명 있죠. 그 다음에 장갑, 모자, 목도리, 마스크 4개 있으니까 4 곱하기 4로 표를 그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A, B, C, D, E, F, OX 한 거는 6 곱하기 1이었죠. 6 곱하기 1은 굳이 또 표를 그릴 필요 없고 4 곱하기 4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표를 그릴 필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한번 그리고 시작해 봅시다. 자, 가나, 다라, 장모, 목마 이렇게 빠르게 글자만 대충 알아볼 수 있게 쓰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조건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은데 4가지 종류 중에 2가지 이상을 착용했다라고 돼 있어요. 한 명이 최소 2가지 이상을 착용했구나. 2가지, 3가지, 4가지 가능한데 한 가지는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가은은 장갑, 다은은 모자, 라은은 목도리를 착용했다. 자, 1번 기억 조건 썼어요. 자, 니은 가은과 다은은 서로 다른 종류를 착용했다는 것은 같이 착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X, X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은이 착용한 종류는 나은도 착용했죠. 그래서 가은이 착용한 종류, 나은이 착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모자에도 X를 쳐주시면 돼요. 왜냐면 가은이가 착용했으면은 나은이도 동그라미였을 건데 잠깐만요. 가은이가 아니다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지금 디귿은 가은이 착용했으면은 나은도 착용했다 이 소리죠. 근데 역이 대우에서 대우만 성립이 되는 거지 역은 성립이 안 되고 이는 성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가은이가 안 했다고 해서 나은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나은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 대우 취함 뭐예요? 나 X는 가 X죠. 대우 취하면은 가은이는 마스크 안 낀 게 될 겁니다. 그리고 2종류 이상 착용해야 되잖아요. 가은이는 반드시 목도리 껴야겠죠. 그럼 나은이도 반드시 껴야 되고 다은이는 반드시 안 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은이도 2개 써야 되니까 요까지 나오겠죠. 계속해서 뭔가 숨겨져 있는 정보를 하나하나 캐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각각 2명이다라고 했으니까 X,
요까지 딱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 모자의 나은이, 모자의 라은이는 아직 모르겠어요. 조건상 모른다. 뭐 케이스 분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안 하고 들어가자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 구했잖아요. 다 구하고 한 방에 답을 찾으러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더 빠를 겁니다. 중간에 답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가은은 뭐 마스크를 착용했냐? 안 했죠. 항상 오는 거 묻고 있습니다. 나은은 모자 착용했냐? 이거는 모르죠. 모르니까 틀린 거. 그 다음 3번 다은은 목도리를 착용했다? 안 했죠. 항상 틀린 거. 라은은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요거는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가은은 목도리 착용했으니까 또 틀렸고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 그리기라는 것은 표를 그리는데 뭔가 안 준 정보도 내가 조건을 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써가면서 그 써감과 동시에 선지도 확인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웹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또 재밌는 문제들이니까 혼자 풀기는 좀 힘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자, 이 네 명이 미프 독 일본을 여행한다. 4 곱하기 4죠. 4 곱하기 4니까 한번 만들고 넘어가 볼게요. 세창, 미성, 미프, 독 1. 근데 아까 6-1번 문제보다 조건이 훨씬 많죠. 그러면 6-1번을 푸는 게 6-2번을 푸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편하게. 자, 적어도 한국가 여행하고 최대 4개국가까지 여행할 수 있다. 미국 1명, 프랑스, 독일 둘둘, 일본 3명이다. 독일은 세영과 미란 중 1명이 여행한다. 근데 독일은 어차피 2명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세영, 미란 중에 1명이 여행한다는 것은 또 반대로 창현과 성우 중에 또 1명이 여행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영과 미란 둘 중에 1명, 그럼 창현과 성우 중에서 둘 중에 1명이 돼야지만 2명이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영이나 성우가 여행하는 국가는 미란이 여행하지 않는다. 그럼 요거를 세영이나 나 하면 오어죠. 성우가 가는 국가는 미란이가 안 한다. 그 다음에 미란이가 여행하는 국가는 창현이가 여행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미란이가 동그라미 친 걸로 대우를 한번 취해볼까요? 우리 대우 취할 줄 다 아세요? 그래서 지금 세 동그라미 all 성 동그라미면은 미란이 x다. 요거를 대우 취하면은 다 바꾸면 되죠. 앞뒤 바꿔버리고 동그라미 x 바꿔버리고 all을 and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미란이가 하면은 어떻게 돼요? 세영이 안 하고 all은 and로 바뀌고 성우가 안 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합을 해보면요. 미란이가 가면요. 아무도 못 가네요. 미란이 혼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미란이는 갈 수 있는 국가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왜냐 다른 국가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되니까 못 가죠. 그래서 미국만 갈 수 있고요. 나머지 XXX, XX, XO 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참인 걸 묻고 있죠. 반드시 참인 걸 묻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2번 선지 미란은 2개국을 여행한다? 거짓입니다. 1개국밖에 안 되죠. 그래서 2번을 소거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일본은 3명 가니까 일본 동그라미 동그라미죠. 여기까지는 될 것 같고요. 자, 세영이 여행하는 국가는 창현도 모두 여행한다는 비읍 조건. 그럼 세영이 여행하면은 창현도 여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일, 창현 추가했고요. 그럼 독일 마감 쳤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창현이 여행하는 국가 중 세영은 여행하나 성우는 여행하지 않는 국가가 있다. 뭐 독일 현재 나왔죠? 독일 나왔어요. 근데 프랑스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찾아야 된다? 케이스 분류를 하면서 찾는 게 낫다라는 느낌이 될 거예요. 그리고 3명 중에서 2명이 가니까 1명이 안 가는 케이스로 나뉠 수가 있겠죠. 즉 OOX, OXO, XOO 이렇게 3가지 조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서 안 되는 조건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세영이가 가면은 창현이도 모두 여행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세영이는 가는데 창현이는 안 가는 요 케이스가 답이 절대로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는 없죠.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이 파란색 2개 케이스를 우리가 확정 짓고 선지를 확인하러 가시면 될 거예요. 자, 성우는 2개국을 여행하나요? 모르죠. 1개 혹은 2개니까. 성우는 독일과 일본을 여행하나요? 이건 틀렸습니다. 독일 안 가니까요. 창현이는 프랑스, 독일, 일본을 여행한다? 이거 맞죠? 왜냐면 창현은 이 파란 색깔 2가지 케이스 중에서
무조건 프랑스를 가게 되었으니까요. 대신 뭐 저기 세영이나 가냐 성우랑 가냐 그 차이가 되는 거죠. 5번 선지는 세영이는 미국 간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렇게 해서 4번이 답이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그린다는 거 아까도 봤지만 6-1번처럼 조건 보고 조건 어떻게 내가 가공해서 완벽한 이제 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견눈질하면서 틀린 거 확인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은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도 2번이랑 같이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못 봤죠. 그러니까 5번도 2번과 같이 세영이는 미국 안 간다 정도로 지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우리 하나만 더 풀고, 아직 끝낸다고 안 했습니다. 하나만 더 풀고 생각해 봅시다. 자, 6-3번. 아까보단 6-2번보다는 조건이 좀 덜 해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5명이 한 종류 또는 두 종류 간식을 먹었고요. 가격 1,000원이고 2,000원이다. 항상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조건 한번 봅시다. 근데 A, B, C, D이고 이제 5 곱하기 5죠? 초, 사, 젤, 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서로 그러니까 두 종류의 간식을 먹은 사람은 2명이다. A는 2종류 먹었대요. C랑 D는 사탕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B와 E는 다른 종류 간식 먹었고 2명이 먹은 간식은 총 3종류다 라고 하는 순간 1명은 2종류고요. 1명은 1종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2종류의 간식을 먹은 사람은 초콜릿과 젤리를 먹었다. 초, 젤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무도 먹지 않은 간식은 없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됐고요. 근데 지금 뭔가 되게 비어있죠. 비어있지만 빠르게 찾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B랑 D, B랑 E에 대해서는 구분이 안 가죠. 구분이 안 가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케이스 분류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번에 첫 번째로 B가 2종류의 간식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B가 2종류의 간식을 먹었다. 그러면은 남는 게 사탕, 과자, 아이스크림이죠. 이 3종류를 3명이 먹어야 돼요. 근데 C랑 D는 사탕을 안 먹죠. 사탕 먹어야 되는 거는 무조건 E가 먹어줘야 될 것이고, 과자랑 아이스크림은 C, D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아무나 먹어도 조건상 위배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케이스로 선지 한번 해결해 가보도록 할게요. 자, B가 먹은 거는 총 2,000원이냐? 초콜릿 젤리 먹었죠. 1,000원, 1,000원이니까 2,000원 맞죠? 그래서 일단 옳은 거 패스. A와 E는 같은 간식을 먹었다. 현재 다른 간식 먹었죠. 그래서 항상 옳은 거 아니니까 2번 속어. 3번 C가 과자 먹으면은 B가 사탕 먹었냐? 아니죠? 아니니까 뭐 C가 과자 먹었을 때 B는 사탕 안 먹었죠. 그래서 3번 속어. 4번 A와 D가 먹은 간식의 가격은 같냐라고 물었어요. A가 2,000원. 그 다음에 D는 과자 아니면 아이스크림인데 과자 먹었을 땐 1,000원이죠. 그래서 같지 않구나 하고 없애주면 됩니다. 그 다음 D와 E가 먹은 간식은 총 3,000원이다 라고 했는데 E는 지금 사탕이니까 사탕은 2,000원이죠. 사탕 2,000원이고 그 다음 과자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도 2,000원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D가 아이스크림 먹었다 치면 또 4,000원 나오죠. 그래서 틀렸구나 라고 해서 답은 1번입니다. 그럼 답이 1번인 이유, 그러면은 사탕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탕 2,000원이잖아요. 그래서 B는 초콜릿 젤리를 먹든 사탕을 먹든 무조건 2,000원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2, 3, 4, 5번을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2, 3, 4, 5번을 안 풀 수 있었던 방법은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생각하는 거죠. B는 초콜릿 젤리 먹었을 수도 있고 혹은 사탕 먹었을 수도 있어. 이거는 E도 마찬가지입니다. B와 E는 각각 반대로 가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B는 초콜릿 젤리 먹더라도 2,000원, 사탕 먹더라도 2,000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1번 선지는 무조건 맞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은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 가지 같이 보는 게 가장 빠른 풀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머리의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씩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할만한가요? 할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7. 우리 딱 7-2번만 더 봅시다. 7-2번만 더 풀고 집에 갑시다. 오씨. 자, 경전철 운이 많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지하철 타는 그런 느낌이죠. 경전철은 작은 지하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신입사원의 한 달 출퇴근 최소 운임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출퇴근 거리는 서로 같고요. 자, 요금이 있으니까 보니까 교통카드도 있고 일회권도 있고 일반도 있고 조조 할인도 있고 정기권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근데 어쨌든 뭐 선지를 먼저 보시면은 뭐 5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 정도 사이로 요금을 제시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각 신입사원의 출근 정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운임은 정기권이 될 겁니다. 정기권. 정기권보다 돈 많이 드는 사람이 정기권 끊는 게 무조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정기권보다 적게 돈이 나간 사람은 정기권을 끊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정기권이 또 중요하고요. 또 조조 할인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누구부터 해줄까요? 누구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가나다라 마중에. 일단 정기권이 58,000원이잖아요. 그럼 정기권 58,000원을 가진 사람을 먼저 하는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원래 요금이 58,000원보다 적으면은 답이 58,000원이 아니겠죠. 대신에 원래 요금이 58,000원보다 많으면은 답이 58,000원이 될 겁니다. 자, 마음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마음이 5km 타고요. 6시 25분 교통카드 가지고 있고 20일 출근. 그럼 뭐 20번 출근, 20번 퇴근이다. 이 정도는 간단하게 해결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마음이는 출근할 때 조조 할인을 받을 수가 있죠. 6시 25분에 탑승하니까요. 그럼 조조 할인 1,300원 대신에 집에 올 때는 못 받으니까 1,550원. 요거 합치면 얼마예요? 2,850원이죠. 그럼 요거를 20일이니까 곱하기 20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곱하기 20 한 것이 58,000원이 안 되죠. 58,000원이 안 되고 57,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진이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다진이 조조 할인 받을 수 있죠. 조조 할인 받아서 1,300원 나오는데 대신에 다진이는 하나 반드시 확인하고 갈 대조건이 출근 거리가 15km입니다. 15km는 10km 초과시마다 5km마다 100원의 초과 할인 발생하니까 더하기 100. 집에 올 때는 1,550원에 더하기 100 이렇게 나와요. 즉 이 마음이보다 왕복했을 때 200원씩 더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59,000원 나오겠죠? 아니다, 59,000원 아니죠. 그 3,050원 곱하기 20원이니까 21이니까 61,000원 나올 거예요. 61,000원 나오다 보니까 다진이는 정기권 쓰는 게 유리하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답을 3번이다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이 특이한 조건, 정기권이라는 특이한 조건에 부합하는 금액을 가진 사람부터 먼저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고요. 뭐 다른 가나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30km 출근하는데 정기권을 25km 이하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정기권 쓰는 게 더 독이 될 겁니다. 그냥 타고 다니는 게 나을 거예요. 정기권 쓰더라도 정기권 사고 한 번 더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인지만 빠르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어차피 20일이니까 하루 출퇴근 금액 확인하셔서 곱하기 20 하는 정도로만 문제를 푸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뭐 더 궁금한 거, 뭐 개인 푸는 문제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또 끝나고 갖고 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20일 날에는 좀 못 푼 문제들 풀고 그 다음에 저 모의고사 책 하나 샀잖아요. 그 책들에 있는 기본 문제들 수리 쪽,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자원관리 쪽 한번 보면서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풀어올지는 제가 지금 뭐 체크해서 드릴 테니까 그대로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